예수는 알지만 예수를 모르는 당신을 위해 저희가 찾아갑니다. 두 번째 방문 문화신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 신방러 김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러버 이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요. 오랜만에. 두 번째 녹화를 하니까 되게 감격스러워요. 왜? 잘릴까봐. 여러분 잘릴 수도 있으니까 댓글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뭐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네. 주변에서 되게 재밌다. 케미가 또 이거 잘 맞다. 이런 얘기를 또 그러니까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네, 여러분 제가 하차하지 않고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하차 얘기를 많이? 우리는 댓글로 나가라고 할까봐. 노잼이다. 안 그래. 내가 처음에 이 이름이 때문에 텐션이 갇혀가지고 엄청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약간 좀 지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걸 체력을 좀 많이 길러야 되겠어요. 네네네. 요즘에 유튜브랑 이런 게 너무 짧은 것만 하다 보니까 길게 하는 게 너무 좋은데 약간의 그런 게 좀 익숙치 않아서 금방 또 적응될 거라고. 생각해. 어쨌든 이름이의 활약을 앞으로도 기대해보고. 어쨌든 요즘에 어떻게 지내나요? 이제 또 봄이니까요. 이제 또 겨울에 겨울잠을 자고 있던 운동을 다시 시작했고, 저도 이제 스승님을 따라서 이제 러닝을 작년에도 한 2달 했는데 좋았거든요, 개인적으로. 좋지. 네, 좋아서 이제 다시 시작했습니다. 러닝이 이게 의외로 이게 중독성이 있어. 중독성이 있어요. 러닝을 하고 나면 그리고 기분이랑 그런 게 더 상쾌해지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문화신방 첫 번째 시간에 얘기를 한 거지만 자연이 주는 러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땅을 밟으면서 뛰니까 자연을 즐기는 거잖아. 그 묘한 그 성취감이 있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1화가. 안 들으신 분들은 꼭 첫 번째 리틀 포레스트 꼭 듣고 오세요. 깜짝 놀랐네. 장난 아닌데요. 진짜 애드립인데 장난 아닌데요? 그래서 뭐 나도 이제 3월 되니까 여러 가지 본격적으로 일들도 시작하고 예학당도 이제 새 기수들이 시작이 되고 또 온라인 모임도 여러 가지를 또 시작한 게 있거든요. 맞아요. 진짜 바쁘게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픈 채팅방 열어서 거기 있는 분들이랑 여러 가지 모임도 하고 있는데 바쁘고 또 여전히 러닝. 러닝이랑 또 이제 헬스랑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해왔으니까 이게 또 체력이 안 되면 그쵸. 많은 일을 수가 없어. 네. 주님의 많은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또 이제 문화신방 이것도 같이 이름이랑 같이 텐션 지켜 끝까지 가려면 이거 체력 또 해야 됩니다. 오늘 끝까지 지키셔야 돼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근황 토크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쯤에서 넘어가고요. 본격적인 순서로 좀 들어가 볼까요? 김디님 문화신방 2화의 주제가 뭐죠? 네, 저번에 이제 우리가 영화를 했고, 이번 주제는 책입니다, 책. 책도 사실 어떤 주제냐에 따라서 이제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이제 흥미를 가질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거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좀 어떤 주제죠? 네, 이번에 이제 책의 주제는 환경이에요, 환경. 네, 근데 뭐, 같이 정했고, 또, 네. 저 안정한 척. 네, 여기 이제 있는 요 책인데, 네. 두 번째 지구는 없다. 네, 환경에 대해서 입문서로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근데 요즘 시대가 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렇지. 좀 약간 슬프지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하는 게 이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뭔가 플라스틱 소비도 줄이려고 하고 용기도 내보려고 하고 약간 이런 좀 움직임들이 좀 생겼다는 거? 그래서 딱 지금 우리가 또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좋은 주제인 것 같아서 흐름을 타야죠. 네, 그래서 이 얘기를 했죠. 네네. 뭐 재미있는 건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얘기해서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플라스틱 사용률이 늘어났죠. 뭐냐면 뭐 식당에 가서 밥을 못 먹으니까 더 배달을 많이 시켜 먹게 되고 또 택배 같은 것도 많이 시키다 보니까 더 재활용 이런 하는 것보다 쓰레기가 더 많이 늘어나서 환경적으로는 더 안 좋아졌군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죠. 환경이 안 좋아져서 폐해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나오게 됐는데 또 이제 환경이 또 이제 안 좋아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하게 되니까 이게 참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우리가 다뤄봐야 될 내용이고 누구나 인식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화 주제가 좀 많은 얘기를 해보고 또 우리가 좀 이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환경하면 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 방송에 또 우리 재미를 놓치면 또 안 되니까. 그럼요. 저희 재미 위주거든요. 환경이라고 해서 지금 자꾸 채널 돌리려고 한 스킵 안 되고. 안 됩니다. 네, 네. 이거는 끝까지 네. 들어주세요. 네. 저랑 김디님 모두 좀 환경에 대해서 관심 있는 주제라서 오늘 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신방할 이 환경 책에 대한 이 책은 이제 타일러 라시가 쓴 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는 약간 의미심장한 이런 책이에요. 네, 우리가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일러 라시다. 처음에 이제 그 이름이가 먼저 이 책을 추천을 해줬고 네. 그 나중에 읽으면 타일러가 쓴 거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이런 타일러라는 어떤 저자가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 비정상회담에 나왔던 맞죠, 그 타일러더라고. 맞죠. 그 뇌생남. 네. 네, 그 언어 천재. 네, 맞아요. 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그 리얼 클래스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리얼 클래스. 광고가 나오는데 그 스킵하기가 어렵거든요. 맞아. 그게 뭘까? 그 영어로 뭐라 표현해야 될까? 아.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뭐 타일러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어느 정도 알겠지만 그래도 여기 좀 이제 이 저자에 대해 소개를 좀 하면 뭐 미국 사람이죠? 아, 미국 사람이요? 한국인 아니죠? 근데 전혀 미국 사람 같은 이미지는 아니야. 아니, 우리보다 더 되게 한국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왜소하고 어. 방송인이라고 볼 수 있고 시카고 대학교에서 국제학을 전공했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외교학을 또 전공했네요. 그렇구나. 그리고 JTBC 뭐 비정상회담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죠. 8개 국어를. 8개 국어나요? 그러니까 나 6개 국어인 줄 알았네. 그리고 언어 대단하시다. 천재, 뇌생남. 한국 사람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는. 그러니까 나보다 잘하는 것 같아. 깜짝 놀라는. 제가 어떻게 저런 표현을 쓰지? 뭐 어떤 저런 언어를 하지? 그러니까 사자성어도 쓰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방송인이고 어린 시절부터 환경에 이제 관심을 두고 2016년부터 WWF. 보통 WWF 하면은 뭐 이렇게 레슬링. 이런 거 아니고요. 세계 자연기금. 거기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 책을 쓰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타일러 씨가 이거 환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 줄 전혀 몰랐어요. 나도. 근데 인터뷰나 할 때는 잠깐 그런 걸 언급하면서 저 친구 나름대로 그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이렇게 인식이 있구나라고 나는 생각은 했었어. 저는 사실 이분 나오는 방송을 제대로 TV가 없어서 집에 잘 안 보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약간 첫 페이지부터 기후 위기의 해결이 자기 꿈이라고 말하는 게 엄청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진짜 생각이 섹시한 분이다.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여기 나도 되게 공감을 되게 많이 했어. 보통 한국에서는 꿈이 뭐냐고 하면 어떤 진로에 대한 얘기로 그쵸. 많이 하는데 그건 꿈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건 꿈이라기보다는 그 진로에 대한 얘기를 할 뿐이고 꿈은 조금 더 이상적이고 뭐 여러 가지들을 꼭 이루어야 되는 일이 아니어도 되고 꿈은 또 진로는 또 바뀔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자기는 이제 기후에 대한 문제, 기후 환경을 바꾸는 게 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맞아요. 좋았어요, 저도. 아니 글도 쉽고 읽기 편하게 쓰셔가지고 진짜 술술 읽히거든요, 이 책이. 정말. 이 환경이라는 것이 조금 더 약간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고 그쵸. 또 이게 약간 하면 또 이렇게 약간 좀 치우친 분들이 많아서 그치, 약간 부담스럽고. 강성이 좀 많잖아. 그래서 그런데 이 책은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되게 쉽고 그래서 입문서로 정말 추천하기 좋은 책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나름 이제 환경에 관심이 좀 많이 생겨서 작년부터 좀 생긴 것 같아요. 재작년? 이렇게 몇 년 안 됐어요. 생각만 하는데 그 환경에 대한 다양한 책들을 좀 관심 가지고 이제 읽어보기도 하고 사보기도 했는데 또 이 책이 FSC 인증을 네. 또 받은 무슨 약자죠? 잘 모르겠습니다. 아는 척 해보려고 했는데 들켰네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친환경 재생지를 사용했고 보고 읽어. 네네네. 보고 읽겠습니다. 어려운 얘기는. 콩기름 잉크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 자체만으로도 환경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좀 이거는 약간 신선했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가 환경에 대한 책을 하는데 그 환경에 좀 적합한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 책을 만들고 싶다라는 게 자체가 굉장히 이 친구가 보통 친구가 아니구나. 진짜 예사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좋아져. 왜냐하면 내가 예약단 강의를 할 때도 우리가 정말로 그런 성경적인 세계관 그런 관점을 담아서 하는 때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거를 만드는 작업 방식까지도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그 생명력과 그 가치가 잘 전달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FSC가 이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이제 하고 있는 살림을 이제 인증하는 인증 마크죠. 그래서
그 삼림이 이제 생산되고 목재로 만들고 종이로 만드는 그 모든 과정이 친환경적인 어떤 그 방식들을 가지고 이걸 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런 제품이다라는 것들을 인증하는 라벨을 부착하는 제도적으로 해서 불법으로 벌목을 한다던가 비도덕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들 착취하거나 원주민들을 불이익을 하거나 야생동물에 피해가 없도록 이걸 해주는 걸 인증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증 마크가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그 가치 있는 소비를 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마크일 수 있죠. 맞아요. 이런 인증 받은 책을 보게 되면 앞으로 반가울 것 같아요. 되게. 책이 있을란가 모르겠어. 여기도 보면 이제 그런 인쇄소나 출판사들이 왜 돈이 많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맞습니다. 지금에는 이런 책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기를 요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친환경 책이다 보니까 이제 타일러 씨 책 소개 영상을 봤는데 냄새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맡아봤어요. 그리고 일반 책하고도 맡아봤는데 진짜 다르더라고요. 약간 예민하신 김디님. 나 잘 모르겠더라고. 잘 모르시겠어요? 나는 그 얘기 맡아봤는데 나는 잘 내가 이게 중고책을 사가지고 중고책을 사서 그런가? 그래서 어쨌든 아니 근데 확실히 저는 딱 냄새 맡았을 때 일반 책은 화학 냄새가 좀 더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인쇄 자체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 사시면 냄새부터 한번 아니면 서점 가셔서 한번 맡아보시면. 맞아요. 이게 콩기름의 잉크라는 것도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 인쇄 자체도 이렇게 맞아. 뭔가 좀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진짜 콩기름 냄새가 나는지 한번 맡아보고 싶네요. 콩기름까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웬만하면 이제 중고책을 사려고 하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환경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디자인에 있어서도 신경을 되게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그 표지 디자인이랑 이 내지 디자인 모두 잉크를 좀 아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밋밋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메시지를 또 담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요게 뭘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선이? 제가 이미 스포를 당해가지고. 그래? 타일러 씨한테. 근데 저는 지구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지구이지 않을까? 이렇게. 네. 근데 뭐죠? 타일러 씨가 말씀하시기로는 지구의 대기권을 간단한 드로잉으로 이렇게 나타냈다라고 하더라고요. 푸른색으로 이제 비춰지는 그 부분이. 내가 뭐 지구이긴 하죠, 뭐. 그럼요. 대기권도 지구지. 그러니까요. 전 지구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타일러 씨가 처음으로 단독으로 낸 책이고 또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에세이라서 너무 쉽게 읽을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 누구나 이제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다. 기본적인 어떤 인식과 어떤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추천합니다. 거부감 없이 읽을 수 있어요. 거부감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재밌는 게 타일러 씨가 영어로 쓴 게 아니라 한국어로 쓰시고 한국어로 수정하셨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야 이게. 우리 한국말로 이 글쓰기도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데.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저보다 잘하는 거죠, 한국어? 그럼 이게 한국어로 썼으니까 미국 사람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영어 번역본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영어 번역본이 나오는 거죠. 야, 이거 네, 맞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네. 아무튼 꾸준하게 한국에서 방송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작가로서 인지도도 있다 보니까 저도 이 책을 보고 여기 앞에 딱 방송인이 책을 썼네 하면서 뭔가 접근하기가 좀 더 편하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이제 서점에서 직접 구매했는데 오잉? 그 방송인 맞아? 하고 저도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샀어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까? 이래서 친절하고 쉬운 책이지만 근데 내용은 사실 좀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고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 좀 나타내주고 있는 책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추해드립니다. 네. 먼저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좀 이제 우리가 주근이나 얘기를 간단하게 좀 얘기를 또 해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목차를 이제 보면 1부와 2부하고 나눠져 있고, 네. 1부에는 이제 좀 더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좀 제안하는 게 있고, 맞아. 2부는 조금 더 개인적인 경험들이 되어 있죠. 그래서 타일러, 저도 이제 이 친구의 어린 시절 이걸 보면 좀 공감하는 게 있었고, 저랑 좀 비슷한 이렇게 알러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키도 작고 미국인 같지 않고 많이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본 이제 자연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 책을 읽고 좀 전체적으로 느낌이 이제 행동할 때구나. 근데 자꾸 미루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불편하니까 하게 되면 불편한 거거든. 너무. 우리가. 근데 지금 뭔가 행동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의 후손들은 너무 힘들게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내가 조금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게 다른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미국 가서 우리 깜짝 놀란 게
미국엔 재활용을 안 해. 그러니까 모든 그냥 음식물이든 뭐든 그냥 다 해가지고 그냥 일반 쓰레기로 그냥 버려요. 그냥 태우나? 아니지. 쓰레기를 매립해요? 수출하지. 그러니까 그걸 몰랐구나. 쓰레기를 수입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제 그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이 그런 부자 나라에서 그런 걔네들은 편하게 사는 거지. 편하지만 그거에 대한 고스란히 피해가 이제 그런 다른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이 그걸 수입해 와서 자기네 땅에 묻는 거지. 그래서 필리핀이나 이런 데 쓰레기산이 있는 거잖아. 자기네 나라가 버린 거 가지고 이렇게 산 만큼 쓰레기가 되겠어? 다른 해외 여러 가지 그런 서구에서 오는 그런 것들을 옛날에 우리나라도 쓰레기 수입 많이 했어요. 오, 그래요? 일본에서 어떤 폐자재들을 수입해 와서 그걸로 우리가 시멘트 만들어 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서 그것 때문에 환경 호르몬 나와 가지고 우리 아이들 건강에 알러지가 생기고 이게 계속 대물림이 되니까 나는 편할 수 있는데 그 편한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준다. 이게 바로 환경에 대한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불편하게 사는 것이 환경적으로는 더 좋을 수밖에 없다. 편하면서도 환경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없다. 아직 네. 없다. 뭐 네, 나올 수도 있지만. 문명이 발전한다면, 문명이 발전하는, 우리가 안 쓰고 잘 안 입고, 그러면은 뭐 편하게도 살면서도 환경도 좋아지겠지만, 그렇지는 또 않으니까. 그쵸, 또 맞아. 환경 때문에 우리가 발전해야 될 거를 발전 안 하고, 그쵸. 먹어야 될 거 안 먹고 이렇게 살 수는 또 그렇긴 또 없잖아요, 힘들죠. 이거. 네, 그것도 이제 옳은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행동을 해야 될 때다. 그렇지. 이제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고 무관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좀 먼저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 그래서 이 인식의 문제가 환경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추구하는 내가 어떠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 것인가. 이거 환경은 내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쵸. 당연히 누구나 취해야 되는 책임의 문제고 윤리적인 문제라는 어떠한 그 인식 그리고 또 행동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 근데 이 책이 바로 그러한 점들을 좀 잘 조곤조곤하게 잘 지적해주고 있다. 조곤조곤하게 맞습니다.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감상해 보려고 하는데 일부 제목이 무시무시해요. 그렇지. 모두가 파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 갑자기 호러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이제 망하기 직전이라는 얘기죠. 맞아요. 그 일부에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타일러 꿈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무시무시한 얘기 전에 좀 가벼운 얘기를 해보자면 어떤 사람이 이제 타일러한테 이제 물어봐요. 타일러 씨한테 꿈이 뭐냐고. 그때 이제 아까 김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일러가 이렇게 고민했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꾸고 싶지? 그걸 자기한테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저는 이 질문을 한 타일러 씨가 너무 멋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나의 일이 뭘까? 그게 꿈이 될 수 있다는 거가 이 사람 진짜 배운 사람이구나. 그게 꿈이지.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너 꿈이 뭐야 그러면 선교사가 왜 꿈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선교사가 되어서 어떠한 삶을 살고 싶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더 나은 삶을 바꾸고 싶을지 그게 비전이가 꿈이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얘기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 맨날 꾼 비전 엄청 좋아하고 부르심 사명 얘기하면서 결국은 내가 뭐가 될 거. 맞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도 뭐 공간 세우고 싶다. 저 갑자기 찔리는데요. 공간을 세워서 여러 가지.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국은 내가 어떠한 세상을 꿈꾸고 그 세상에 꿈꾸는 걸 만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거기서 그래 그걸 하려면 내가 또 뭐가 돼야 되고 이렇게 차근차근 나가야 되는데 그 전제가 없이 그냥 뭐가 돼야 되겠다. 뭐가 돼야 되니까 되는 것이 목표고 되기 위해서 한다면 된 다음에 하는 거는 뭐 별로가 없어. 그렇죠. 그 꿈이 없으니까. 되고 나서는 오히려 허무하게 뭔가 그냥 그치. 루틴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노인이 꿈을 꾸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뭔가 되고 싶은 거 어떤 걸 그냥 단순히 하는 거 그러면 꿈이 벌써 이룬 거잖아. 하지만 꿈은 내가 원하는 나라 더 나은 세상을 가는 것이 꿈이기 때문에 계속 꿈을 꿀 수 있는 거죠. 노인이 되어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역시 바이블은 진리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 정말. 저 크리스찬 사역자입니다. 아무튼 네. 이제 타일러 씨가 이제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꿈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환경 운동가만 이런 꿈을 꾸는 게 아니고 우리 그렇지. 모두가 꿔야 되는 꿈이구나. 그렇지. 우리는 꼭 뭐가 되고 너 그러면 환경 운동가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난 그거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렇게 딱 와닿으니까
첫 장부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책 자체가. 맞아요. 환경은 누구나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듯이. 밥 먹듯이. 음식에 관심을 가져야 되면 우리가 요리사 될 거야. 이렇게 안 하잖아. 그쵸. 맞아요, 맞아. 똑같은 거거든. 그렇구나. 그래서 제 꿈의 리스트에 꿈이 많거든요. 이제 세상을 더 가치 있게 또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꿈이 있는데 그렇지. 꿈 리스트에 하나 추가해야겠다. 이 타일러 씨 책 보고 그래서 기후 위기 극복을 이렇게 하나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 꿈이 몇 개야? 너무 많아. 네. 그리고 저는 이 책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내용이 이제 빚쟁이 친구였어요. 빚쟁이. 그러니까 이 경제와 자본주의 중심인 이 지금 가치가 기준이 됐으니까 그 지금 세대에게 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비유인 것 같아요. 너무 나 예수님 비유인 줄 알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빚쟁이가 나도 예수님 그 비유가 떠오르더라고. 타일러가 예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비유를 통해 깨달음을 줄 때 훨씬 더 사람들이 강력하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처럼. 아니 그래서 나란히 그 빚쟁이가 나란히 막 이러면서 너무 막 진짜 찔리는 거예요. 빚쟁이가 나였다. 나 빚지는 거 싫어하는데. 그러게 우리는 이제 다 나는 워낙 이제 빚의 자녀이기 때문에 빚의 자녀여야 되는데 빚의 자녀 대출. 그런데 또 빚이 있구나. 빚이 있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 자신이 이제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써서 이제 빚쟁이가 되는 사람을 이제 비유로 이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지구가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의 양보다 훨씬 많이 소비하고 있다. 그런 거. 근데 이 소비를 갚을 수 있는 건 나중에 우리 목숨 값이다라는 게 되게 무시무시했고 약간 팩트 폭격 당해가지고 지구한테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구한테도 미안하고 결국 우리가 빚진 사람은 다음 세대지.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이거를 낭비하고 쓰고 훼손하면서 쓰는 만큼 우리의 자손들이 그거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썼기 때문에 끌어다 쓴 거니까 빚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누려야 될 자원과 환경을 우리가 끌어다가 쓴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 빚을 청산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다들 이 환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이게 뭐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환경은 계속 무한하고 그쵸. 계속 생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바이러스, 이런 팬데믹이 오지도 않았을 거고 이 팬데믹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경각심을 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잘 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게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이기를 바라죠. 맞아요. 저희가 매번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해야 한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많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음 세대에게 뭐를 줄 거냐는 거야. 다음 세대. 죄송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다고 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또르. 내가 할 말이 아니죠. 나도 기성세대니까. 미안하다. 얘들아. 다음 세대. 갑자기 누가 떠오르네. 미안하다. 지금이라도 잘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6도의 멸종도 지구의 온도가 1도씩 오를 때마다 달라지는 상황을 이제 묘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좀 와닿진 않을 거예요. 수치로 봐도 사람들에게.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인류세라고 하는 대멸종식의 이제 6번째 그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 지금 대멸종의 시대로 지금 시기로 가고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더 빨라진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도씩 오를 때마다 지구의 생태계가 완전히 변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되는 문제다. 이게 33페이지에 그 부분들이 좀 나와요. 보면 그래서 여기 이제 바다에 대한 얘기, 해수면이 올라가는 거. 저도 이거를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여기 쓴 걸 여기 보면서 좀 이렇게 자세하게 알았는데 결국 그 이산화탄소가 배출됐을 때 그걸 제일 많이 흡수하는 게 결국 바다다. 바다가 제일 많이 면적이 넓게 그걸 제일 흡수하기 때문에 바다가 따뜻해지고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해수면이 올라가고 해수면이 따뜻해지니까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돌발 상황이 많아지게 되는 거고 산성화가 될수록 그 바다 조류가 아니라 해조류들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해조류나 각각류 껍질을 못 만든다고 나도 몰랐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다에는 어떤 성분 때문에 껍질 있는 그 각각류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육지에는 없잖아요. 많이. 근데 이제 바다가 산성화가 되면 그 껍질을 못 만든다. 그러다 보면 결국 또 그 껍질류를 먹는 물고기가 안 되고 이러저러 나중에는 해파리 같은 이런 유밖에 안 남게 된다. 그러면 다시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거지. 미토콘드리아밖에 못 사는 그런 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그거는 자연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변화가게 된다라는 그거를 좀 얘기하는 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됐어요. 저는 이 6도의 멸종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타일러가
이제 그런 1도씩 올라감에 따라서 진짜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 그게 두렵다라고도 하지만 그 맨 마지막에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그 결말로 떨어지도록 지구의 운명을 던져버리는 사건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게 두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보고 있다. 보고 있는데 말리지 않고 있다. 현실감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의 눈으로 지구가 환경이 변해간다는 건 느껴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렇죠. 푸르르고 푸르르죠. 여전히 뭐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은 하긴 했어. 좀 이렇게 과격하지만 지구 멸망 몇 분 전, 몇 시간, 며칠 전이라는 이 카운트 시간을 차라리? 모두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 시청이나 어디 가면서 뭐 이제 뭐 몇백 년 근데 점점 줄어들어. 그러면 사람들이 경각심을 좀 맞아. 갖긴 하겠지.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음모론이라고 음모론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너무 가격하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공포심에 떨어져 살잖아, 또. 그러면. 근데 뭐 지구가 거의 지금 무너지고 있는 순간인데. 그러니까 이게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 세대에는 오지 않기 때문에. 그쵸. 그래도 이게 좀 우리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좀 먼 훗날의 얘기지만. 맞아요. 왜냐면 나는 내 손자까지를 내가 보고 간다 그러면 내 손자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어. 하지만 그 손자의 자식이나 거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면 또 이게 심각한 거지. 심각하네요. 그래서 그래서 난 결혼 안 해. 난 자식 안 낳을 거야. 이런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네. 그럼 할 말 없습니다. 할 말이 없죠. 네네. 알겠습니다. 옛날에 이런 유행어가 있었어. 뭐요? 나 어릴 때. 지구를 떠나거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모르나? 김병조 씨 몰라? 처음 들어. 어떡해. 네, 이게. 너무 불편해졌어, 갑자기. 1980년대 유행했던. 80년. 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자, 네, 이렇게 또 거리감 느끼면서 다시. 저희 세대 아시죠, 여러분? 네, 아신다고 댓글로 남겨주면. 댓글 꼭 남겨주세요. 저에게 위로가. 네네,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제 빨리 넘어가야겠네요. 타일러 씨가 또 똑똑하다고 느낀 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변화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될 환경에 관련된 단어들을 이제 좀 알려주는 부분이 저는 좀 좋았어요. 그렇죠. 언어에 따라서 그 인식이 맞아요. 다르니까 우리가 좀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된 것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후 변화 뭐 이런 것도 지금 이제 기후 위기로 바꿔야 된다. 확실히 더 경각심이 확 들죠. 근데 그거보다 저는 이제 미세먼지. 이게 왜 이게 미세먼지냐? 이거 오염인데. 나는 이게 공감해서 진짜. 미세먼지라고 하니까 약간 먼지 같지만 이게 미세먼지가 아니라 대기 오염이 된 건데 맞아, 오염이라고 해야 사람들이 경각심이 일어나는데 진짜 왜 미세먼지라고 했을까? 근데 이미 입에 미세먼지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미세먼지라는 단어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바꿔서 부르는 것도. 근데 이게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 우리가 언어도 거기에 따라서 좀 이제 언어가 좀 바꿔줘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걸 의미를 다 못 담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너무. 네네네. 신학적으로 또 빠지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시구나. 아니, 먼지가 이제 집에 있으면 살 수 있지만, 오염된 집에서는 살 수 없다. 맞아. 우와! 이 사람 진짜, 타일러 씨. 그거 맞아, 진짜. 진짜.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준다고 이제 타일러가 주장하는데 정말 공감했어요. 우리가 오염된 지구에 살 수 없는데 자꾸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하니까 조금 더 그냥 내가 좀 피하고 이게 좀 마스크 쓰고 이게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오염된 곳에서 살고 있다. 물 조금 오염돼 난리 나잖아, 사람들. 난리 나죠. 절대 못 먹죠. 대기가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됐는데.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나는 다 그 권력의 힘이라고 봅니다. 네? 갑자기요? 음모론 아니시죠? 왜냐하면 그 대기 오염을 일으킨 주범이 대부분 기업들이고 그러면 그 기업들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언론이나 여러 가지 이제 것들에 대해서 힘을 쓰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런 개념, 언어, 이름을 정하는데 그게 그냥 뭐 쉽게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좀 의심을 해봐야겠네요. 네네.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나 다음번에 내가 녹음 못 나오면 내가 끌려간 줄. 저 혼자 하겠습니다. 말하고. 아무튼 좀 그런 단어들을 많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또 사용도 하고 우리가. 그래서 그런 이제 환경 난민 뭐 이런 것도 맞아요. 네, 대부분 우리가 이제 난민 얘기를 할 때 그냥 그 사람들이 뭐 자기네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뭔가 된다고 하지만 이 타일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난민들의 중요 원인들 중에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것이 또 환경의 문제가 크다. 환경의 문제가 계기가 돼서
이제 전쟁도 일어나고 전쟁이 이제 특별한 어떤 증폭제가 된 거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래서 앞으로는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런 난민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빚쟁이 친구 우리가 편하게 사는 만큼 다른 사람들을 난민으로 만드는 일에 일조를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켜야지만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 문제에 신경 안 쓰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오염시키는 것에 일조를 할수록 어떤 나라의 누군가에게는 난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고 물건을 하나 살 때 그리고 또 고려해봐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탄소 배출량 아까 뭐 FSC 인증 마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어떤 칼로리나 이런 얘기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원산지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표시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47페이지에 또 되게 좋았던 이 친구가 경제 얘기도 하잖아. 그쵸. 37페이지. 기후 위기는 이제 경제적 손실로 이제 다가온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경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경제는 경세 재민의 줄임말로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결국 진짜 경제는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해야 된다는데 지금의 경제가 그런가? 이익을 많이 취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경제라는 착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 하면서 에코노모스라는 거면서 쭉 하는데 이거 내가 예약당 때 강의 때 하셨죠. 이제 여러분 예약당 이렇게 좋습니다. 네, 이제 이 사람을 에코노모스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오이코노머스 청지기. 청지기란 단어 이제 경제라는 이코노미가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그 오이코노머스라는 그 단어는 청지기가 집안의 곳간을 잘 관리해서 골고루 하는 그게 또 오이코스라는 집안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경제라는 것 자체가 골고루 이걸 배분하고 나눠주기 위해서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경제는 내가 더 이익을 많이 취하고 돈을 많이 쓰고 부를 창출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환경 문제도 결국 이것과 맞물려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경제적인 이익 측면으로 가는 잘못된 이제 방식으로 간다는 걸 이 친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맞아요. 1부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